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월요일도 이제 월요병 날려버릴 수 있는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 고민 진짜 너무 많은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종목 상담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8월의 월요일 어떻게 하면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은요.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6958-9082번, 문자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슐랭과 함께할 이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딜사이트 S의 강호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전 항상 늘 월요일에 만나는데 네, 그렇죠. 월요병을 참 이기기가 전 어렵더라고요. 네. 나만의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 혹시 있나요? 저는 이제 주슐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승전결 주슐랭 그쵸, 사람. 네. 네. 항상 이제 월요일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월요일에 월요병을 날리기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들을 많이 좀 준비해서 네.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슐랭만 좀 집중해서 보시더라도 월요병 충분히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가져가시고 또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월요병 날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병은 주슐랭과 함께 날려버려! 여러분들 이렇게 팍팍 이렇게 에너지를 저희가 드릴게요. 아니, 월요병 날리고는 싶은데요. 어떻게 날려야 될지, 아유, 내가 가진 종목이 속을썩여서 그게 문제랍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958-9082번 그리고 문자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 고민들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있잖아요. 어떤지 한 줄평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별 몇 점 만점에 몇 개인가요, 별? 네, 일단은 별은 3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한 3개인데 네. 비유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마라탕 후루다. 이렇게 좀 탕, 후루, 후루. 그렇죠. 네, 네, 안 받아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마라탕 네. 후루다. 왜 그렇게 보시나요? 맵다, 매운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게 사실 뭐 이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인원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 이제 식품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라탕과 탕후루였는데 이제 마라탕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이제 탕후루를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탕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마라탕후루라는 그런 밈이 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순환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메인 이 주도 섹터에서도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뭐 테마나 이런 다른 섹터 혹은 오르지 못했었던 혹은 이제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었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후식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라탕후루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마라탕 후루 같은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딜사이트 경제TV의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재미있게 답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에 대해서 고민들 진짜 많을 텐데요. 먼저 시장 질문들 하나씩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또 이렇게 차분하셔가지고요. 마음이 진정됩니다. 네. 칭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고민들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저 휴니드가 궁금하고요. 휴니드가 궁금해요. 네,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470원에 10%요. 알겠습니다. 지금 휴니드라는 종목을 들고 계신데, 그러면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 아닌가요? 11,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더 많았는데 수익이? 네, 내려와서. 이거 맞나? 알겠습니다. 비중은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다음은 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수익이 정말 극대화로 잘 났다가 수익이 또 이렇게 쭉 줄어들잖아요. 네.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쵸. 분명히 내가 이렇게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수익 볼 수 있었는데 과연 11,160원까지 그때 터치를 했단 말이죠. 우리 그때 영광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근데 왜냐면은 이제 방산주라고 하면 사실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량주인 방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를 항상 타는 그런 방산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량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뭐 혹은 LIG 넥슨 이런 종목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한 방산주들이 있어요. 중소형주, 뭐 1,000억대라든지 혹은 1,000억 원 미만대 종목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빅텍이나 휴니드, 뭐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그런 종목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휴니드도 마찬가지로 뭐 시총이 1,200억대로 좀 테마성을 띠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느냐 안 지느냐, 뭐 추가적으로 또 악재가 나오느냐 이런 네. 부분이 좀 중요한데, 사실 이제 주말간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다지 좀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종목이 움직이려면은 또다시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나타나야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휴니드라는 종목의 차트, 사실 실적보다는 이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주가 흐름을 길게 한번 늘여놓고 보시면은 사실 중장기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반짝하고 또다시 조정이 나오고 계속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반짝 올랐지만 이슈가 뭐 재료가 좀 소멸이 되게 되면서 다시 이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미 뭐 이 구간에는 시장 조정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차익도 더 빠르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미 조정을 맞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이 11이평선 구간이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눌림목 형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8,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사실 지금 8,4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 잡으시긴 하셨거든요. 이 갭 이후에 갭을 메꾸지 않은 자리에서 바로 연이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자리였는데, 근데 이제 조정 구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8,500원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눌림목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 기회를 줄 때 계속적으로 챙겨두는 습관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이나 혹은 중장기적인 재료 혹은 펀더멘탈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고 가야 될 종목이냐, 혹은 단발성으로 이런 테마와 관련돼서 가져갈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반짝 상승이 나오는 만큼 그만큼 빠르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짧게 바라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수익 챙기는 거를 우선시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님 의견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 그냥 보고 있는 거 좀 가져오시고요. 저희가 좀 아쉬운 마음 계실 것 같아서 이 마음 들지 않도록 저희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마음에 드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갈 거거든요. 전화 받아주셔야지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니드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댓글에서 여자는 휴니드죠 라고 하면서 휴니드에 대한 또 국찬론도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 하나씩 올라오는데 문자 볼까요? 8974번님은 지노믹트리 저 지금 종목 갖고 있는데요. 24,466원에 27%까지 지금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 정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는 사연이 좀 왔습니다. 지노믹트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4%가량 쭉 올라가면서 양봉을 좀 만들어가는 상황인데, 흐름이 이제는 좀 저점 잡고 올라가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건가? 그러기엔 좀 손실권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평단가까지만 와라,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아요. 물타기를 하는 게 지금 좋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조금 이른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진단 관련 기업으로서 코로나 진단으로도
부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확산세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다 그쵸. 보니까. 네, 그래서 소위 코로나 테마주라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노믹 트리는 그렇게 강세를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도 이 지노믹 트리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던 이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전에는 이제 대장암 진단이라든지 혹은 방광암 진단 이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노미트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게 지금 급락하게 되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거래량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비중을 확대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비중을 확대하시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보시면은 지금 이전에도 이 16,000원 구간대에서 계속적인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준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16,000원 구간을 지켜주고 버텨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 추가를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차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시면서 단가를 좀 낮추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매수가가 지금 24,500원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도 보시면은 여러 차례 좀 저항을 받으면서 박스권 상단을 좀 만들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1차적으로 비중 축소하고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비중 추가했었던 물량만큼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지금 27%를 가지고 계신데 27%만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전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 그래서 24,500원 구간 돌파, 그 다음에 27,500원 구간,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에 지금 투심이 굉장히 좋고 여전히 제약바이오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보다는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이상으로도 일단 손절보다는 상황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슈가 죽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974번님. 그럼 이어서 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저희 왔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지금 어디서 또 뭐하고 계신가요? 네, 더워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지금 거기가 최고죠. 거기 천국인가요? 네, 천국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같은 그 공간에서 어떤 고민 좀 있으신지 그럼 나눠주세요. 어떤 종목이에요? 하이트 진로요. 하이트 진로 평단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1,0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사셨을 땐 좀 어떤 마음으로 사신 건가요? 뭔가 이제 맥주 많이 먹을 것 같다, 더우니까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때 이제 진로 이즈백 나오고 하니까 네. 인기 있고 해서 올라갈 거니 해서 샀는데 좀 네. 한참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진로 이즈백이 나왔을 땐 좀 뭔가 대박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대박인데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밖에 안 마시는데. 네, 전문가님. 진로 이즈백을 시청자님께서 막 먹었을 때 와 이건 대박 날 것 같다, 분위기 좋다 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에 네. 반응이 없느냐, 많은 또 애주가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한번 여쭤봐 주실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네, 사실 이제 뭐 국내 내수주 중에 이런 소비주들이 있어요. 이제 담배라든지 혹은 이런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그렇게 재밌게 움직이지는 않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실적은 사실 계속 좋았어요. 요즘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네. 사실 다른 뭐 맥주라든지 혹은 막걸리 이런 것들은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주면서 사실 급변동을 좀 보였는데 하이트 진로는 그러지 못했었던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실적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액이 뭐 2조 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뭐 큰 성장은 아니지만 소폭 성장을 하게 되면서 2.6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등락은 있지만 다시금 이 2천억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리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여름철이고 하다 보면은 이런 주류 관련주들이 계절성을 좀 띠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가격대가 조금 높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례 좀 비중을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중 20%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자신이 있다. 내가 다른 거 막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가져가실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비중만큼 정도는 태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답인데 이 하이트 진로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았을 때 잘 가다가 지금은 실적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시면 지금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주가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9,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가져가도 무방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좀 오래 들고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 좀 타도 괜찮다는 거죠? 네, 나쁘지 않고 쭉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한번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요, 또 기분 좋은 또 하루 보내시라고 텀블러 선물 드릴게요. 또 이렇게, 진로이즈백 드신다고 하니까 물도 같이 드시라는 의미로 텀블러 드릴 테니 제작진 전화 가면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텀블러에다 마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텀블러에다 또 드신다고 하니까 댓글에 우리 주슐랭님께서 열심히 마셔서 우리 주가를 올려봐요 라고 하면서 화이트 진로 응원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너튜브에 보니까요, 올무지개님께서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더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전문가님, 나만의 이 무더위를 극복시키는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더위를 이기는 방법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주봉 수익이 많이 나면 사실 더위도 잊혀지지 않나요? 그래도 그게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즐기자. 이 더위도 즐기자. 네, 이제 어차피 이게 주식시장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도 네. 어차피 조정시장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오르기만 할 수도 없고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계절성으로 이제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 또 여름 휴가와 같이 더위를 충분히 즐기고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또 그 쾌락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주식시장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희노애락이 있는 거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여러분들 즐기시면서 이 시장을 한번 파도에 몸을 맡겨보시는 느낌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문자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789번님께서 CGV 얘기해 주셨어요. 24,000원에 50% 비중 담고 있어요.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굉장히 좀 평단가가 높아요. 5,740원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비중도 높고 평단가도 높고 이거 정말 엎친 데 접친 격일 것 같은데요. 고민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업황 자체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부터 하나씩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업황 자체는 더 나빠질 것은 없다. 이제 이미 최악을 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전에 사실 이 CGV 같은 이런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제 사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영화관을 가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서서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때 이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수출도 조금씩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반등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버텼는데 사실 여기 와서 손절하실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2020년도부터 갑자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겹치게 되면서 수익을 뽑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일어났고, 근데 정리한 영화관도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반영이 돼서 그런데 이제는 작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도 이제 1,000억 원대로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되기를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현재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CJ CGV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원 뭐 중반대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상 지금 24,000원의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충분히 기다리시고, 만약에 이 5,000원 구간에서, 그러니까 5,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조금만 추가해 주시고 접근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러면서 지금 이 6,000원 단기 고점 구간이 6,000원대거든요. 6,000원 초반대. 그래서 이 구간만 돌파하면은 사실 이전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개파락에 나왔었던 가격대 구간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돌파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비중 확대를 했을 때 6,200원 구간을 돌파했다. 그러면 축소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300원까지 보시고, 또 7,300원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이 주가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비중 축소 없이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고점 구간 혹은 갭이 발생했었던 구간을 계속적으로 비교해 가시면서 이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항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비중 확대했었던 분량만큼은 좀 덜어내시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업황을 본다고 하면 더 이상 좀 나빠질 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들고 가면서 전략을 잘 세운다고 하면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회로를 좀 돌려도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1번님이 또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저는 48,800원에 20% 비중을 좀 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나요? 58,000원까지 갔다가 기회를 놓쳤다라는 사연이네요. 다시 기회 올 수는 있을까요? AI 기판 단가 급등으로 아마 과거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인데 다시 쭈루루 좀 빠졌습니다. 근데 신영증권에서는 오늘 뜨거운 수요로 2분기 실적 잘 나올 거다. 그리고 시간의 매매에서도 급등이 됐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뭔가 조금 다시 한번 기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는 또 긍정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투자자분들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여기에 동의하세요? 네,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AI 버블론이다, 뭐 엔비디아 고점론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내 기업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상승폭도 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다시 좀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뭐 수출 동향만 보더라도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흑자를 유지를 하고 이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항상 걱정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 확실히 수급이 이 반도체로 쏠렸을 때만큼의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AI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막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그렇게 가는 흐름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눌림목 매매를 좀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 뭐 정말 수년간을 보고 가져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기판과 관련된 기업으로 잘 아실 텐데, 이 MLB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기판도 이제 고성능화가 되면서 여러 겹으로 HBM처럼 쌓아 올리는 것처럼 기판도 마찬가지로 쌓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MLB 혹은 이 기판을 했었던 기업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포기를 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을 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중국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게 되고 이전에 이수페타시스가 못 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제 중국에서 치고 나가고 네. 애초에 이 한국에서 이 기판과 관련된 기업이 선두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수페타시스가 뭐 글로벌 탑3 안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기업 펀더멘털의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믿고 정말 몇 년을 투자하실 것이냐, 혹은 내가 지금처럼 뭐 하루 이틀 조정 나와서 불안해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눌림목 매매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나올 때 좀 눌림목 매매 확실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361번님께 저희가 꼭꼭 성공하시라고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드시면서 힘내시고요. 제작진 전화는 꼭 받아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전화도 오는데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 사실 못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전화 지금 바로 주세요. 실시간 전화 상담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너튜브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와, 오늘 묵혀놓은 종목들 발효 특집인가요? 너무 묵힌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라는 사연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될 때 사실 우리가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안녕이 쉽지 않아요. 특히 종목과. 과감하게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종목과는. 그건 이제 매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수를 하기 전부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 관심 종목을 이제 두고 볼 때 항상 막 급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이 매수나 혹은 뭐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뭐 지지선을 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내가 진입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짜놓는 겁니다. 매수가를 얼마로 생각하고 뭐 이 구간은 손절가로 잡아두고 혹은 1차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두고 이런 것들이 항상 습관화돼 있어야만 우리가 이 가격에 왔을 때 미련 없이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일단은 무작정 좋다고 하니까 매수를 했다. 그럼 내가 이걸 얼마까지 봐야 될지 그리고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될지 그런 게 전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네. 좋다고 해서 샀는데 어떡할까? 그쵸.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입하기 전에 단 몇 초라도 내가 딱 이 구간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두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매수할 때부터 시나리오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았는데 투자는요, 여러분들 계획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28번님의 사연입니다. 하나솔루션 들고 있습니다. 35,000원에요. 지금 10% 비중인데요. 계속 빠져서 묻어놓고 가려는데 요즘엔 좀 오르네요. 그럼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괜찮을까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빠지는 줄 알았는데 좀 오를 때 이때를 탈출 기회로 보자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보셨을 때 동의합니까? 지금 캔들이 벌써 5개나 양봉이 나왔어요. 네. 날아가려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빨리 빠져나와야 돼 이런 생각이신지 어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매매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정책적인 부분으로 많이 움직이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도 많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2개 정도는 봐도 된다. 그게 이제 하나솔루션이랑 CS윈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양광이랑 풍력 각각 하나를 보자면은.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서부터는 조금 안정화에 접어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구간보다는 조금 더 버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미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 연료를 좀 선호하는 이 공화당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련인 이 민주당 이 계속적으로 지금 공방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해도 사실 신재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뒤집는 것 자체가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않나. 그 중에서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부문에서 또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반드시 한 번의 기회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대선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국내에서도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최근에 AI와 맞물려서 이 전력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뭐 아리백이라는 것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재사용 에너지를 100%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위 기업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1위이기 때문에 버릴 필요 없이 일단은 들고 가보자. 버티기 전략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텀블러 선물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응원하는 마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봤는데요. 고민들 진짜 많았죠. 여러분들 내일도 종목 상담은 진행되니까요. 12시 15분부터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의 픽 수익의 맛입니다. 탑5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서현 이화부터 녹십자, 리가켄바이오, STX 그린로지스, 그리고요 국제약품이 이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42.55%의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리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브라보! 국제약품 이제는 1위 나야 나라고 하면서 1위를 탈환한 종목이 됐습니다. 42.55% STX 그린로지스가 1위를 계속해서 하고 네.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는 국제약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이면 야, 3차까지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나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8월에 출연 이후에 1시부터 계속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자마자 그때부터 1시 이후에 계속 잘 간 건데 네. 어떻게 3차까지 가요? 아니면 여기서 좀 스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은 챙겨 두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한 40% 넘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무난하게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제가 이제 또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을 보면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3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40%대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잡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단기 이평선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이제 잔량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결국에는 이 수급적인 영향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마침 이게 좀 맞물려서 굉장히 시세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어디인지 그리고 또 이 수급이 항상 어디로 이동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예상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가 계속 간다고 해서 오로지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이 반도체가 올라갈 때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반도체가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 시장에서는 꺾일 때는 또 확 꺾여요. 그래서 좋을 때는 계속적으로 뭐 30만 원 간다, 4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돌연 고점이다. 이러면서 급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와중 지금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 다음 이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수급들이 이제는 중소형 섹터로 좀 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테마주, 제약바이오 투심이 좋기 때문에 강했었던 테마를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코로나 관련돼서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챙겨줄 때 챙김을 쭉 가져가는 게 좋다. 수익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약품에 대한 AS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아우 아쉽다. 매수가가 오지 않아서 이 종목은 너무 아쉬웠어요. 삼바 매수가 좀 불발됐던 종목이긴 한데 전략에 실패했지만 추천들을 꾸준히 지금 가는 중이라서 혹시나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100만 원 렛츠고 외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피드백 해주세요. 사신 분들은 전략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100만 원 못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100만 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한 두 호가 정도 차이로 체결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쉬운데 이렇게 조정이 나와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진입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미 수익을 보신 분들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수익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도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메이저 수급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제가 이제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매주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팁들 많이 좀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무료 방송까지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언제 같습니다. 하나요?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네, 장중에 계속적으로 공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녁에도 제가 매주 월요일 날 또 저녁에 방송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들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데이사이트 경제TV에 여러분들 강호진 전문가님 무료 방송 찾아보시면 되고요. 화요일부터 또 장중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수 있다니까 내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 오늘 다시 올라가요 하시면서 31.16%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리가켄바이오도 좀 잘 가니까 좀 들고 갈까요? 수익 실현 그냥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이런 단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다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안정적으로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된다. 게다가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같이 보시고 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에서 이제 흑자 기업으로 좀 탈피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멘텀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없으신 분들은 사실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조정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시면은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을 기다렸다 매수해보자라고 하면서 일단은 흑자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S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는 수익의 맛 힌트 초성 글자로 종목명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힌트 만나보시죠.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피읍, 피읍, 비읍, 이응, 이응 이렇게 5글자의 초성인데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딱 이 사진을 봤을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약바이오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좀 뇌를 이렇게 그쵸? 부각하는 거 보니 뇌 쪽인가? 네. 그래서 항상 이 뇌 질환과 관련돼서 언급이 되면 이 질병이 항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치료제가 지금 마땅히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미 눈치를 채시지 않으셨을까?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면 읽어주세요. 저는 폭풍바이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폭풍바이오 우리 네. 주슐랭님이 폭풍바이오라고 했는데 이분께 선물 하나 주세요. 네, 선물은 오늘은 좀 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보시고 하트. 네. 자, 주슐랭님 하트 받아주세요. 네, 네.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피플바이오, 팡팡 번아웃 이러면서 펌프 배워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자, 왜 그러면 종목의 이름이 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사실 폭풍바이오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원래 이름은 이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피플바이오. 네, 그래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기업이 뭐 치료제를 만든 거는 아니고 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진단
이 진단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알츠하이머 진단과 관련돼서 크게 좀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제가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진단을 받아도 그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단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좀 두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제가 또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 레켐비에 이어서 또다시 이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또 승인이 된 상황이죠. 근데 이것들이 사실 해외에서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출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치료제가 있잖아요. 네. 그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진단을 받고 이제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이용해서 좀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제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또 투심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영국에서 거의 이 노인 인구 중에서 11명당 1명이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피플바이오의 알츠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품이 본격적으로 의약품 거기에 이제 등록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이제 될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해외 수출이 이뤄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세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뭐 크게 올랐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상장 초기에 코로나와 맞물리게 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계속 우하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3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 2,000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원대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계속적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뭐 많이 나와봤자 뭐 800만 주, 900만 주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 바닥 구간에서 2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전체 주식수가 피플바이오의 전체 주식수가 2,10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유통 비율이 80%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1,600만 주, 1,700만 주 정도가 내외가 되는데 지금 2천만 주를 넘긴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는 거래량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매수가를 좀 잡아보자면은 현재 구간에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00원에서 뭐 4,050원 사이에서 매수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하면서 개파락이 나왔었던 구간이기도 하고 또 4,500원 구간에서는 한 3차례 정도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저항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1차 목표가로 잡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550원으로 지금 수급선이 대략적으로 그 가격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금 추세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알츠하이머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치료제 출시 시너지를 받으면서 피플바이오가 좀 그 버프를 받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지금 목표가는 4,500원, 손절라인 3,550원까지 지금 잡아주셨고 4,000원 매수가 지금 단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심이 좋은 상황에서 아마 피플바이오도 같은 그 훈풍을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상황 좀 점검해 볼까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테마 오늘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 오성첨단 소재 16% 급등, 에머리츠 3%, 그리고 의료 AI도 루니 10%로 지금 급등세 보여주고 로봇, 2차 전지, 너나 할 것 없이 관련 섹터들의 훈풍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일 전략 좀 어떻게 잡아야 되나?
자,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전문가님, 내일 좀 우리가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이 오성첨단 소재나 에머리지 뭐 이런 대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조정 없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다시 차익이 빠르게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매수하시거나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괜찮으시겠지만 신규 진입은 조금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의료 AI 쪽에 좀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관련주도 추천을 하나 해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의료 AI 쪽에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면은 사실 루닛이라는 종목이 예전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단숨에 10배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래서 이제는 조금 변동성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요즘 호재거리도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용 AI 쪽으로 해서 빠져 있을 때 충분한 메리트 잡고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루닛, JLK, 코리나인 소프트 그리고 뷰노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정리해 드렸고요.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시장 점검하고 그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안도하면서 우리 시장도 양시장 견조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600선 안착에도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에 CPI 그리고 PPI 발표가 또 앞두고 있는데요. 이 두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 예상이 되니까 좀 예의주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업종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 업종으로는 HBM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AI 거품론 아니야 라고 하네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인공지능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 거품론 과대평가가 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잠깐 하락세를 보여줬던 반도체 주였습니다. 자, 하지만 AI 핵심 부품인 HBM의 수출 물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오늘 훈풍 보여주고 있는 관련주들 모습입니다. 자, 올 상반기에 한국이 대만에 수출했던 메모리 반도체가 전년 동기보다 무려 225%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는 TSMC에 들어가는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납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향후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관련주들 훈풍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SK 하이닉스가 또 7년 만에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관련주들 또 다시 한번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P에서 최근 SK 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BBB-에서 BBB로 올리면서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박앤세일이다라는 말까지 얹으면서 관련주들 훈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미래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15%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15,56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세내 기준대 시총 2천억 원 회복을 한 모습 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PSK 홀딩스도 7%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팩도 8% 상승률 보여주고 있으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역시 6.64%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STI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5.75% 상승률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 HBM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바로 해운주 올라와 있습니다. 해상 운임 하락에 주가가 꼬르르 내려앉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중동 확전 위기감이 커지면서 해상 운임이 다시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들어왔었지만 글로벌 해상 운임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이 무려 5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3,200선까지 밀렸다는 소식 알려왔는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주보다 약 8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주가 변동세 보이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장 초반에 비해서 이 해운주들 하락세가 좀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상단에 STX 그린로지스 있습니다. 2.20%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간 굉장히 잘 나가졌던 이 조선주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도 오늘은 1~2%대 파란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뒤로 이어서 흥하해운도 5~6% 소폭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 업종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지난주 블랙 먼데이와 다르게 이 증시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이 강세로 조금 증시 흐름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월요일 되면 사실 걱정이 좀 되죠. 지난주에 이 블랙 먼데이를 한번 겪고 나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는 그런 월요일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지난주 미국 증시. 지난주 마지막 미국 증시에서 미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뭐 크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상승으로 마감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었고 오늘 국내 시장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상승한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2,600포인트도 다시 올라왔죠. 장중이었지만 2,400포인트가 한번 깨졌었죠. 8월 5일 블랙 먼데이에 지난주 월요일에 2,400선도 장중에 한번 깨졌었다가 2,400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6일에 2,500선을 회복을 했고 오늘 다시 일주일 만에 2,6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11선 아래에 지금 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위로도 매물벽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2,600선을 긍정적으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이 오늘도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제가 시장 상승을 할 때 아쉬웠던 점들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가 힘을 좀 못 낼 때 혹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직 매수로 돌아서지 못했을 때 그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이 좀 더 많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더 매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도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힘을 내기 때문에 지금 상승은 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양시장 다. 힘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반도체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오늘 같은 경우 소폭 조정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려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살펴보면 시장 급락 나올 때 상당히 잘 버텨줬던 게 이 헬스케어였죠.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었는데 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도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는 점. 헬스케어 종목들 기관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장주격으로 셀트리온과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관들에서 상당히 많은 좀 매수를 보여주면서 이 시가총액 상당히 좀 높은 쪽에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도 뭐 괜찮습니다만 여기에서 헬스케어 종목들이 상당히 힘을 많이 내어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 오전장에서는 반도체와 헬스케어가 양시장에서 가장 크게 무게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오후장에서는 뭐 수급적으로 항상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수급, 지금 외국인이 1,187억입니다. 순매수가. 여기에서 사실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질 않아요. 물론 이제 장 초반보다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한 10시 이후부터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10시 정도에 한 800억 정도 순매수였는데 여기에서 크게는 좀 늘어나지 못하고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 있을지. 기관도 순매수에 가담을 해줬습니다만 순매수 금액이 낮고 기관이 크게 매수 금액이 늘어나기는 오늘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늘려가고 있는 게 지금 전기전자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도 오늘 많이 사고 있거든요. 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와 같은 2차전지 그리고 뭐 LG전자, LG이노텍,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그 외의 전기전자 종목들도 같이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전기전자 그러니까 이전에 시장 급락 나오기 전에 가장 강했었던 게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섹터였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힘을 내면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전기전자 섹터로 수급이 확산이 되고 여기에서 또 그 외의 섹터들로 매기가 좀 확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날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올라온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2600선 위로 올라온 부분들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끝나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점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이 물가지수, 이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많이 하회한다. 그러면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물가는 많이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도 이 외국인 수급 확대가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이 반도체 섹터의 훈풍이 다른 섹터까지 영향 미치는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슈를 나눠보는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예리서치 최진욱 본부장님,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AI 버블론의 갑론을박입니다. 주가가 철렁철렁 하는 사이에 투자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국내외적으로 증시를 이끌었던 AI 랠리에 또 급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기술주 상반기에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면 AI 이제 버블론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AI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아니 왜 이렇게 성과는 안 나오는 거야?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슬이 대표님. 네. 이렇게 저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냐? 여기에 대한 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사실 욕심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어떤 사실 의미의 좀 욕심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런 기술이라든지 혁신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그 투자 단계라는 게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AI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성숙기는 아닙니다. 네, 성장기도 아니고 이제 도입기고 이제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는 그런 이제 초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많은 것을 조금 단기간에 바란 게 아니었나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그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이제 버블론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런 이제 GPU 가속기 그리고 칩 생산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매출을 굉장히 좀 잘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블론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보면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그 GPU 그리고 생산 칩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걸 토대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이제 AI 서비스 기업들이 굉장히 좀 거품론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기가 좀 지나가고 나서부터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너무 초기부터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많은 것을 바로 받기를 원했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자면은 우선 엔비디아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품이냐 아니냐는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버블이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28일에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조금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뭐 연말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느냐 기대감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사실 대외 변수가 좀 너무 많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장에 이번 주만 하더라도 PPI 그리고 CPI 7월 이제 산업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핵심 소매 판매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월 대비해서 0.1%대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좀 둔화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대외 변수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해왔던 이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가장 먼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로 보면은 버블이 맞지만은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산업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 관련주들을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단기로 보시는지 장기로 보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엇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배밀이 해가지고 걸어야 되나 하는 친구 이 아기에게 왜 못 뛰냐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건데요. 지금 AI 산업이 도입기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고 결국에 여기에 좀 관전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적 얘기 나와서 좀 들어가 볼게요. 엔비디아 주가 뭐 계속 하락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하락을 하는 것인가? 그럼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온다고 하면 이거 좀 반등의 포인트의 가능성은 어디까지 좀 보면 좋을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HBM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이 좀 더 나와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줄지에 대한 여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지금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블랙의 출시 지연이죠. 일단 이제 신규 AI 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연이 되던 부분들이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주요 HBM 관련주들의 좀 일부 낙폭이 또 나왔던 부분들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블랙의 출시가 지연이 됐다고 해서 엔비디아 쪽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강세 유지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블랙의 출시 지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뭐 실적에 좀 타격을 그렇게 크게 줄 만한 요소는 저는 좀 딱히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좀 엔비디아의 지금 눈높이가 좀 월가 측에서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에서도 목표가를 상향을 하는 좀 그런 증권사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럼 결국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블랙의 출시가 2개월, 3개월 정도만 지연이 됐을 뿐이지 이게 안 나오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우리 국내 증시 기업들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일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의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HBM3E에 대한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쪽에 시간을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이제 반사이익이 좀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도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HBM 쪽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됐던 부분들은 저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그 유지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저는 오히려 $90는 다시 한번
한 번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 적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HBM 쪽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기는 할 겁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 이후에 이제 어떠한 말을 이어 나가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블랙엘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블랙엘 출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주가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HBM 쪽이 최근에 증시가 과대납폭에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빠진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해볼 수 있는 시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90를 깨고 내려가는 일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런 상황 적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블랙엘 매출 지연이 일단 주가는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이걸 리스크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리스크에 대한 해소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좀 연결을 해서 넘어가 보면은 AI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실 이게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빅테크가 그래서 산 넘어 산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이 버블론을 키우는 시장의 요인들은 뭐가 있고 산업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전망치를 봐야 될지 이슬이 대표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규제 자체는 나쁘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AI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할 건데 여기에 있어서 사실 규제가 없으면 오용이나 남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이제 페이스온 있잖아요. 뭐 유명인들 페이스온을 이제 따다가 이제 그 저작권 침해로 이제 조금 고소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법적으로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도입기인 상황에서 사실 이런 이제 이슈가 좀 나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노이즈는 조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사실상 저는 좀 너무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반기 때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200조 넘게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근데 이거를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마크 주커버그도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2분기에 어떤 그런 생성형 AI 기업들 위주로 좀 실적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M7 위주로 좀 볼게요. 그래서 2분기 이익 증가율이 35%대입니다. 1분기 때는 50%가 넘어갔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이제 투자 비용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2분기 들어서 이게 이익 증가율 감소세로 좀 드러났었고 지금 이렇게 2분기 때 수익이 안 나오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 때 더 큰 투자를 한다. 결국에는 이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저는 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생성형 AI 기업들은 그리고 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칩 만드는 기업들만 지금은 돈을 당장에 벌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만약에 엔비디아 특히나 이제 그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 뭐 MS라든지 이제 기타 서비스 AI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AI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대장주 쪽 그리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대장주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버블론이 유효하겠지만 장기를 본다면 그래도 그 시장은 좀 맑음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대장주인데 그 안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으로 좀 여러분들이 눈을 좁게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로 좀 갈수록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이슬이 대표님 얘기는 해주셨지만 최진욱 본부장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하반기에 AI 산업의 전략들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들이 뭐 하고 있는 것들 알아봐야지 투자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하반기에 또 기업들은 어떤 전략들을 갖고 좀 내세울까요? 일단 지금 AI 기업들의 주요 실적을 보고 지금 주가에 수급이 들어온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2차 전지 쪽이랑 거의 비슷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가 재작년에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뿜어냈을 때가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주가가 상승폭을 많이 좀 견인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결국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올해 초창기 뭐 작년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성장성 그 기대감이 좀 많은 주가에도 훈풍을 좀 불러왔던 부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키워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금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다만 지금 이렇다 할 성과를 아직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요 메타 기업이라든지 MS, 뭐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AI 산업점에 대한 막대한 투자금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킨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이 산업이 커질 산업이 아니라면은 굳이 그런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산업에 대한 성장을 어떻게 보면 좀 초창기, 초입기 진입을 할 이유가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도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HBM 쪽도 마찬가지지만 AI 같은 산업군 같은 경우도 결국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은 분명히 발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의 기업이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엔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그리고 다시금 지금 AI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풀이가 되면서 수급에 대한 랠리가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AI 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챗봇도 있고요. 뭐 오픈 AI 쪽 관련해서도 있지만 의료 AI 같은 경우, 특히 저는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 투자 전략을 잡게 되면은 결국 이제 국내 쪽에 대한 판매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판매 채널, 즉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병원의 인프라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 로봇이 도입이 된다고 해도 그 많은 양의 도입이 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동남아 지역만 봐도 의료 AI 인프라가 많이 협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의사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로봇을 도입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진입 단계에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의료 로봇 좀 상황이거든요. 보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AI 카테고리 안에서는 챗봇도 솔직히 아직까지 성과를 내긴 힘들어요. 챗봇도 성과가 내기가 힘들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큐렉소 같이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FDA 승인을 받은 기업 로봇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들 지금 주요 산업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저는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출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더더욱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다른 오픈 AI 쪽이라든지 챗봇 대비해서는 실적이 빠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AI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의료 AI가 그래도 지금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산업 전략 아무래도 멀리 본다고 하더라도 의료가 들어가는 키워드 AI가 앞으로의 산업 성장성은 장밋빛일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얘기하는 투자 전망들 아까 좀 얘기해 주셨는데 뭐 AI 버블론 이때 좀 저가면서 메리트로 봐야 된다. 아니면 좀 리스크는 그래도 조금 대비하면서 조금씩 좀 살짝 담는 게 좋은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뭐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셨지만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저는 최우선이라고 항상 좀 생각을 하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우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저번에 이제 월요일이죠. 저번 주 네. 월요일에 그때 이제 역대급 폭락이 나왔는데 그때도 사실상 대비를 못했다가 그게 맞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부분이 지금 다 가셨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파가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또 확인을 해야겠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완화가 됐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진짜로 다 청산이 된 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이 어떠한 수치적인 부분을 전부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는 또 아닌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파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1차 때보다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뭐 60-70% 정도가량 청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막상 또 금리 인하를 빅스텝으로 좀 밟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버블론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빅스텝으로 이제 50bp 정도 밟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달러 가치 하락 그리고 엔화에 대한 압박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증시 중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 빠졌냐?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업종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AI 관련주들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일본에서도 지금 대외 대출이 굉장히 좀 급증을 했습니다. 3년 전과 대비했을 때 한 20%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결국에 지금 다 어디로 흘러갔느냐? 네, 대부분 이제 미국 증시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그 2차 청산에 대한 여파가 좀 남아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반등이 이제 좀 크게 나올 것도 이 AI 반도체 기업이지만 반대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터질 때도 이렇게 좀 주도종들이 가장 먼저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서 나쁠 게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조금 흐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AI 버블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28일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단기 관점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주가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바닥이 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 정도는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동성 너무 크니까 리스크는 체크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서 짧게는 대응해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주 마감장에 어떤 종목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최진욱 본부장님의 원픽주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종목들 보시죠. 자, 리노공업, 셀바스 AI, SK하이닉스 쭉 다양하게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원픽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원픽은 셀바스 AI 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셀바스 AI 네.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에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로 좀 받쳐줘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AI 퓨어 플레이 기업들 중에서는 셀바스 AI가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지금 올해 마감 4분기까지만 해도 한 1,500원 정도의 지금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2025년에는 이제 1,700억 원, 200억 이상의 지금 매출 성장이 또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의료 AI 쪽이나 뭐 AI 기업들 자체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몇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셀바스 AI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지금 이제 주요 시장 내 침투율은 결국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셀바스 AI가 가시화된 목표만 충족을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 되시고 지금 이제 작년에 인수한 메디아나 영업망을 통해서도 지금 전국 의료기관 쪽에 대한 의료 AI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영업망을 많이 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은 도달을 했다라고 보면 되시고 그 안쪽에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인 부분들의 주요 파이프라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분명히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상반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셀바스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들 결국 이제 실적이 저는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라는 것이 주요 키워드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하반기에도 AI 쪽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잡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셀바스 AI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추세 전환까지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현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손익비적으로만 측면으로 접근을 해도 저는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에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금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바스 AI가 뭐 AI 의료 그리고 교육, 메타로빌리티라고 해서 메타버스 로봇 이렇게 섞여 있는 것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싹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마감 전에 여러분들도 셀바스 AI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눠볼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해리스 돌풍의 증시가 술렁술렁하는데요. 미대선 수혜 종목 지금 바로 하나씩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앞으로 벌써 미국 대통령 선거 다가왔습니다. 이런 얘기 있네요. 트럼프 트레이드 시간은 가고 이제 해리스의 트레이드 시간이 오고 있다.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은데 미국 대선 흐름이 왜 이렇게 좀 변화되고 있는 건지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결국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층들이 굉장히 좀 밀집화가 많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과가 컸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쪽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적경지에서도 세 곳에서 3포인트 이상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구조적인 인식 부분들이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 결국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비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미 대선에 대한 테마가 잡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해리스 트레이딩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리스 트레이딩 쪽에 대해서 관점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대마 쪽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워낙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일전에서도 대마를 합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마에 정가가 있는 사람들을 뭐 기록을 말소를 시키고 뭐 합법화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부통령 시절에도. 그럼 이번에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마 대마에 대한 합법화 추진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대마 관련주에 내에서도 좀 우리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결국 두 쪽에 대한 수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게 저는 또 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구도만 놓고 봐도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성은 변함없이 정책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쪽에 대한 리스크가 현재 좀 줄어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좀 바이오라고 보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해리스 트레이딩 쪽이 국내 증시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또 잡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또 한 번에 펌핑을 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현재 이제 전체적인 섹터의 구조로만 놓고 보면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또 반대로 최근에 이슈로만 놓고 보면은 암호화폐 쪽이 한 번은 어느 정도 급등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해리스 쪽의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몰려가고는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금 한쪽만 편향하면 안 된다. 두 개 수혜주인 바이오 섹터도 괜찮다라는 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가 진짜 뭐 대세다라고 좀 봐도 되는지 아까 뭐 우리 본부장님도 해리스 트레이드 얘기를 긍정적으로 좀 해주셨는데 국내 수혜주를 좀 보면 섹터 종목 어떤 거 보면 좋을지 이슬 대표님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저도 웬만하면은 두 후보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 업종을 보시는 게 일단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고요. 제외된 종목들을 네. 보자. 일단 뭐 바이오 방산 쪽인데 만약에 해리스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마리화나 쪽보다는 오히려 신재생 쪽이 좀 맞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너무 단기 테마성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재료 소멸로 조금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 상승폭에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주들 보면은 사실 성장주라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런 숫자로 또 찍혀 나오는 기업들은 아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그 대선 이후에도 어떤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좀 신재생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풍력 관련주 시스윈드가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행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두 후보 지지율에 따라서 좀 단기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풍력주들도 다시 한번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고금리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 수주 프로젝트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기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 실적,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와 동시에 오히려 또 이런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쪽도 그 해리스 관련해서 좀 모멘텀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테마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이제 양극재 기업들 보면은 여전히 2분기 실적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이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뭐 각종 화재 이런 사고들도 굉장히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캐즘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실적이 안 나오냐?
과거에 이제 리튬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을 때 리튬 가격을 굉장히 좀 비싸게 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공급 과잉으로 리튬 가격이 이제 3년 5개월 만에 또 최저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기조를 좀 이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단기간에 이제 실적 개선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오히려 좀 신재생이 낮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이나 이제 마리아나 쪽은 관망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마리아나는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해리스 주안에서는 신재생 쪽을 좀 보면 좋고, 제일 좋은 건 이런 관련한 이슈가 아닌 논외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변동성이 아마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좀 질문 좀 더 물어볼게요. 해리스 트레이드 찾기 위해 투자자들이 분주한데, 관련해서 숨은 수혜주로 요즘 떠오르는 건 또 화장품, 그리고 메디케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진욱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세요? 일단 이제 화장품 실적이 또 이번 주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마 상저하고 흐름들이 계속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대선에 대한 뭐 리스크 부분들, 대선에 대한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산업의 성장군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K라는 붙어 있는 이 키워드 자체가 계속해서 급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열풍들을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는 뭐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뭐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나와주면서 일부 아모레퍼시픽 쪽만 좀 많이 무너졌지, 반대로 다른 화장품주들은 많이 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화장품 쪽을 바라보고 있는 추심 자체가 굉장히 구도가 많이 변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전에는 뭐 중국 중심으로 화장품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비중국 중심으로 지금 마케팅 강화를 하고 있는 중소형 브랜드사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반기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이 지금 4분기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벤트가 행사가 되면은 보통 전 제품의 50% 할인 뭐 이런 획기적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기존 고객사들의 수요도 오히려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조금 더 많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결국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산업의 성장군으로 저는 좀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소형 브랜드사들이 중국 쪽을 벗어나서 뭐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쪽을 계속 해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엔 외형 성장까지도 동반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이걸 대선 테마에 좀 엮기보다는요 하나의 좀 성장군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를 뭐 숨은 수혜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다, 이거는 그냥 또 하나의 성장을 하고 있는 관련한 산업군으로 좀 따로 배제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또 추가적으로 좀 비슷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 미 대선과 무관하게 하반기에 화장품 좀 좋다 하셨잖아요. 논외로 좀 볼만한 섹터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스킨 부스터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파마 리서치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킨 부스터 쪽 같은 경우도 일전에는 그렇게 좀 성장률이 탁월하게 나오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 대만 쪽의 중심, 동남아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킨 부스터에 대한 지금 활성화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화장품 쪽을 번외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피부 미용 쪽을 같이 바라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파마 리서치가 지금의 주가 고가까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파마 리서치가 그간 실적에 대한 확고한 어떠한 의지, 뭐 실적에 대한 눈높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또 잘 나가고 리쥬란 힐러가 굉장히 잘 나간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적으로 파마 리서치가 보여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원오브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결국 2분기 때 실적으로 이번에 보여준 상황이고, 그럼 2분기부터 실적으로 보여준 상황이다 보니까 리쥬란 힐러에 대한 효과가 올해 하반기에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화장품 쪽을 번외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스킨케어 쪽, 스킨케어 쪽을 조금 더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저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뭐 파마 리서치 얘기해 주셨고, 그 밖에도 또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던 거는 원전 전력 인프라, 신재생까지도 덧붙여서 하반기에 볼만한 섹터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살펴볼게요. 미대선 결과에 악영향을 받을 종목, 오히려 반대로 와 이건 진짜 타격받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종목이냐 트럼프 종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슬이 대표님? 네, 일단은 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이게 두 후보에 있어서 좀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걸까요? 중국 규제. 네, 그럼 여기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반도체 관련주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우선은 조금은 신중을 하시는 게 좋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지금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수요도 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면은 뭐 GPU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반기 대비 이런 이제 노이즈로 인해서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해리스든 트럼프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중국 규제를 좀 강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또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반도체 수출 비중에서 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좀 안 받을 수가 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기술력이 하나라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아예 뭐 수출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인데,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은 뭐 AMD, 퀄컴 등과 또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에서 좀 완전히 좀 배제는 될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이제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해리스도 좀 같은 입장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좀 노이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런 패닉셀링은 좀 마무리가 되는 단계는 맞습니다만은 우려감도 좀 동시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미국의 어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각종 정책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흐름 체크를 좀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면서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점에 담아볼 미 대선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휴마시스테움, CS빈드, 현대약품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 원픽은 어떤 걸까요? 네, CS윈드가 탑픽주로 뽑혔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관심주 이슬이 대표님 왜 이걸 가져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태양광과 풍력이 이제 크게 있는데,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 중국의 좀 저가 공세가 좀 심각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진이 이제 그 풍력 쪽보다는 조금 장기화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두 가지 중에 고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풍력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수출주가 대세입니다. 앞으로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이제 고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부분의 매출 비중 90%가 또 유럽하고 미국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원래 풍력 관련해서 항상 좀 대장격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타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그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쪽이 계속해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육상 풍력을 좀 설치를 하려면 이제 산에다 가야 되는데, 이 산 같은 경우에 대부분 60% 이상이 개인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육상 풍력을 설치를 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이 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와 이제 동맹 국가인 이제 기업들, 특히 유럽이라든지 국가들,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이제 상황이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워 쪽에 또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규모라든지 중량이 이제 더 이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높은 기술을 좀 요구하고 있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또 기대감으로 실적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가 아니어도 지금 업황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여도 괜찮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
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기대감으로 단기 중장기 모두 다 좋은 게 CS 윈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